안녕하십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과 함께 여론 조작을 했고, 이 여론 조작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내린 이 김경수 파문이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경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대선 기간 내내, 선거 기간 내내 문재인과 김경수는 하루 종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김경수가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하는 것, 댓글 조작을 하는 것,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 조작을 한 것, 이건 그 전에 국정원 일부 몇십 개, 일부 사람들 동원해서 몇십 개, 몇백 개 댓글 조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 그래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과연 김경수는 문재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청와대는 이 김경수의 오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발표할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도 발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문재인이 이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알았든 몰랐든 문재인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평소의 경우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선거 캠프에서 이런 여론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이런 전무후무한,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이런 여론 조작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검찰 수사는 당연히 후보를 향하게 됩니다.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핵심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셈입니다. 당시 이 여론 조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안철수 후보로 꼽히죠.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 측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어렵게 인터넷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도울 때는 문재인을 보고 도운 것이죠.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정통성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보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법적으로 걸려들 위험이 있다, 퇴임 뒤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병적으로 그 문제를 기피해 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부분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서 올리면 대통령은 결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도무지 대통령제 국가에서 저게 대통령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지금 청해 부대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은 꼭 남의 일 보듯이 유체 이탈식 화법을 씁니다. 군에 대해서 군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마찬가지로 김경수 이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기도 힘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의 수사는 당연히 그 수사의 핵심은 후보입니다. 그 후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 다음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친문 적자, 또 이번에 만약 무죄를 받으면 대선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김경수가 이제 곧 구속이 될 겁니다. 김경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여권, 대선 후보 경선 중인 여권 후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재명과 이낙연입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김경수 구속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 그 다음 이낙연은 2017년 대선은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안타깝답니다. 대부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낙연은 김경수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김경수의 진정성을 믿는다. 대부분 판결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은 대부분 판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김경수가 구속된 것이 안타깝답니다. 이낙연은 김경수의 진정성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지금 김경수가 갖고 있는 그 친문 적자의 상징성, 여기에 대선 전국에서 서로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낙연은 친문의 지지를 지금 얻고 싶고 이재명도 친문의 지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가는 지금 중도층, 본선 경쟁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이 반응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에서 생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 전체를 보면 여권에서 이낙연이 굉장히 지지율이 폭등하면서 이재명과 거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달 안으로 소위 골든크로스, 이낙연이 이재명을 앞지르는 사태가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의 지지율이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대선 전국 현재의 판세입니다. 여기에서 김경수의 몰락이 가져올 파문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친문이라고 해도 거의 상당 부분은 이제 이재명이나 이낙연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 친문들이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호남입니다. 제가 호남을 중심으로 이 지금 대선 전국의 판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0%가 무너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국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 지지율이 유지될까? 저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호남이라고 봅니다. 소위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전국에 걸쳐 있는 이 호남의 지지율입니다. 이 호남에 강력하게 결집되어 있는 이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호남의 지지가 앞으로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이낙연이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호남 출신들의 그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왜 약간 보합 내지는 하락세냐? 가장 큰 것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0% 가까이 윤석열이 갔었는데 지금 현재 5%, 6%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지지율이 이낙연으로 몰렸다. 그래서 이낙연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호남의 지지율, 친문의 지지율이 이낙연으로 앞으로 더 쏠리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아직도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다에서 고구마로 변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많이 지금 지지율을 까먹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도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은 이낙연의 급등세가 무섭긴 하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이 크게 지금 손해를 보고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는 본선 경쟁력이 이낙연보다 이재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지역적으로 또 친문, 호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에 마지막 최후의 이낙연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이재명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주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진보, 중도 진보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 저 지지율까지 윤석열은 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또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야권으로서는 훌륭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지세를 이렇게 넓힌 다음에 그 다음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입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대부분의 예상이 그렇듯이 윤석열 자신도 지금 자신이 언제 입당을 할지 자신도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이 갖추고자 하는 보수에서 진보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모양새가 나와지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언제나 이 호남의 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20% 지지까지 갔던 이 호남의 지지가 5%로 떨어지는 건 단시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호남의 전략적 투표 성량 때문이죠. 호남이 이낙연으로 빠지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호남의 지지, 문재인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고 하는 그 진보들의 지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를 당겨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그게 8월 말이나 9월 초입니다. 입당을 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고 난 다음에 연말에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의 이 광범위한 이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또 하나의 지지층인 저 호남의 지지, 저 부분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해서 윤석열이 지난번 대구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밀란 또는 미친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도 야권의 지지층들이 윤석열은 윤석열 현상부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준 그 윤석열 현상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있죠.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층, 이재명에 대한 지지층 상당 부분은 여든 야든 정권 교체 또는 정권 유지에 희망이 있다. 그런 기대치가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지지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과 이낙연의 경기에 있어서 이낙연이 급등하고 있고 또 골든크로스까지 갈지 모르지만 친문 그룹에서 또 문재인 정권에서 좀 인위적으로 또 약간의 여론 조작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낙연을 밀어주는 형태, 이낙연 밀어주기로 쏠리게 되면 이재명, 이낙연이 갈라설 수도 있다. 이재명이 과감하게 탈당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권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후보가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야권에서도 이제 후보가 갈라지는 그러면 이제 사자대결, 다자대결 구도가 되는 셈입니다. 이 다자대결 구도가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문재인 정권 여권에서도 최종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는 다자대결을 획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점이 계속해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호남의 지지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대선 판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